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만나는 함께 살아내기의 김미경입니다. 한 주간도 몸도 마음도 잘 챙기셨나요? 유엔에서 지난 4월에 발표된 청년의 나이는 18세에서 65세까지이고 66세부터 79세까지가 중년이라고 하며 80세가 넘어야 비로소 노인이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아직도 청년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청년일 때 더욱 건강 잘 챙기셔서 질 좋은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 19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방탄 심리학책인 크리스텔 푸티콜랭의 당신은 사람 보는 눈이 필요하군요에서 어릴 적부터 우리가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했었고 그때에도 나르시시스트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글로 쓴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려고 합니다. 크리스텔 푸티콜랭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나르시시스트 피해자들과 상담을 해온 상담 전문가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잠깐 어떤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을 당해도 대부분 기분이 안 좋아서 그 순간 그랬겠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그게 우리는 편하고 당연하니까요. 그러나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제 우리는 인식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크리스텔 푸티콜랭은 나르시시즘에 빠진 변태, 나르시시스트, 사이코패스, 파괴적인 심리 조종자를 통틀어서 심리 조종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심리 조종자에 관해서 매우 애매한 태도를 취하지만 실은 그들을 아주 오래전부터 자주 상대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여러분을 힘들고 괴롭게 한 아이들을 떠올려 보자. 여러분의 간식을 빼앗아 먹고 짜증나게 괴롭히면서 킬킬대고 좋아하던 콜리게가 있지 않았나. 혹은 다른 친구들 있는 데서 교묘하게 창피 주는 말을 골라 하면서 허구한 날 여러분을 웃음거리로 만들던 아이라든가. 지금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릴 정도의 상황이 됐다. 어른들이 아이들의 환심을 사기에 급급해 하거나 나몰라라 손을 놓아버린 와중에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SNS에 접근하기가 쉬워졌고 그 파괴력은 증폭되었다. 중학교, 심지어 초등학교에서도 괴롭힘을 못 이겨 자살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사실은 이 글을 쓰는 중에도 관련 뉴스를 들었다. 2017년 1월에 미국 오하이오주 카송 초등학교에 다니던 게브리얼 테이가 자살했다. 고작 8살 난 소년이 자기 방에서 목을 맨 시체로 발견된 것이다. 소년이 자살한 이유는 교내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에서 드러났다. 말이 나온 김에 초등학교에서 카메라가 아이들을 감시할 수 있을까? 어쨌든 동영상에서 게브리얼이 이틀 전에 심각한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소년은 난폭하게 벽에 패대기 쳐졌고 여러 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그 아이들은 게브리얼을 조롱했고 땅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은 소년에게 계속 주먹질을 했다. 게브리얼이 의식을 잃은 채 화장실에서 발견되었는데도 학교 측은 아이를 양호실에 보내기만 했을 뿐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아마 고등학교에서도 남을 괴롭히기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났을 것이다.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서도 난감한 순간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행동 패턴은 똑같다. 피해자는 놀림당하고 따돌림 당한다. 창피당하거나 협박당한다. 실제로 얻어맞거나 성학대를 당하기까지 한다. 여기서는 그 못돼먹은 콜리게들이 어땠는가만 기억하자. 그들은 바보 같고 심술 피우고 귀찮게 굴고 음흉하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이 나타나기 무섭게 안면을 바꾸고 걸핏하면 우는 소리를 한다. 그런 아이들은 어른들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후미진 구석이나 화장실 같은 곳에서 자기보다 어리고 똑똑하고 약하고 친구가 별로 없는 아이를 공략한다.
여러분이 지금 딱하다고 생각하는 심리 조종자들이 그 잔인하고 사악한 꼬마들, 여러분의 학창시절을 무참히 짓밟던 바로 그 꼬마들이다. 이제 다 자라서 어른 행세를 하고 있지만 그들의 정신머리나 행동 거지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사장이 안 보이는 데서 이웃들의 눈길을 피해 혹은 법의 감시를 피해 못된 짓을 일삼고 있으니까 그들은 항상 괴롭힐 상대를 찾는다. 그들은 여전히 거짓말쟁이, 사기꾼, 거머리 같은 인간이다. 시간이 흐르고 상담이 진행되다 보면 그 까다로운 사람들과의 힘겨운 만남이 단순한 소통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정상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라면 아무리 상대의 성격이 깐깐할지라도 늘 어떤 해결책이나 조종안,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 결국은 어떤 계기로 상황이 진정되게 마련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도 답이 없다. 심지어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사태를 되레 악화시키기도 하다. 철두철미한 거짓말, 악의, 현실 부정, 죄의식 조장, 정서적 협박, 위협에 부딪혀 나를 찾아와 상담받는 사람들이 있다. 까다로운 그 사람은 소통 실패의 책임을 조금도 느끼지 않는다. 그는 악한 생각을 속으로만 품기 때문에 오랫동안 겉으로 표가 안 나지만 결국에는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고야 한다. 내가 충격을 느끼는 점은 무엇보다도 듣는 사연이 지독히도 천편일률적이다. 모두 같은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건가 싶을 정도다. 피해자들은 매번 동일한 징후, 다시 말해서 과도한 스트레스와 여기에서 따라오는 병적인 죄의식, 거의 한시도 벗어날 수 없는 불안감, 무엇보다 산만하고 흐릿한 정신 상태를 보인다. 한마디로 괴롭힘의 징후들이다. 심리 조종자는 끈앞을 내가닥이면 충분하다. 유혹, 피해자 행세, 위협, 죄의식 조장이다. 이 내가닥이 잘 움직여주기만 하면 심리 조종자는 한껏 당신을 꼭두각시로 부릴 수 있다. 하지만 이 끈앞풀들이 그렇게까지 교묘하지는 않다. 이것들이 작동하지 않는 날 여러분은 비로소 해방될 것이다. 심리 조종자들은 끈앞풀을 조작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수족에 매인 끈이 다 풀렸는데도 그는 기를 쓰고 예전처럼 자신의 가짜는 기술을 쓰려 할 것이며 그 모습이 딱해 보이기까지 할 것이다. 굵은 끈앞풀이 따로 없다. 심리 조종자의 행동은 점점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여러분은 거리를 둘수록 그 사람의 의도가 훤히 보인다. 드림캐쳐보다 훨씬 심각한 수법이 있다. 심리 조종자들이 유혹 단계에서 구사하는 모방이다. 이 수법은 사용에 아무 어려움이 없다. 당신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척 하면서 이따금 신기해 죽겠다는 듯 감탄만 하면 되니까. 모방은 가공할 만한 위력을 지닌 무기이다. 특히 남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쓸쓸함을 자주 느끼는 사람, 혼자서만 다른 별에서 떨어진 것처럼 왠지 자신은 남들과 다르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이 무기는 치명적이다. 심리 조종자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당신은 드디어 동족을 만났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고 나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나를 내 모습 그대로 받아줄 것 같아. 심리 조종자는 당신의 꿈을 포착하고 당신을 모방할 뿐이지만 당신은 간절히 기다려온 베스트 프렌드, 소울메이트, 멘토, 동역자를 드디어 찾았다고 믿게 될 것이다. 이 의도적인 모방 때문에 여러분은 심리 조종자에게서 자기 분신을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모방은 쌍둥이 기억을 자극해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쌍둥이 증후군에 해당된다면 심리 조종자의 모방 행동을 보면서 영혼의 쌍둥이를 다시 만난 것 같은 무의식적인 기분이 절실하게 느낄 것이다. 심리 조종자는 이로써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는 정권을 거머쥔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너의 것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신과 육체는 온전히 당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 몸과 정신에 들어가서 조종할 수 없고 조종해서도 안 됩니다. 몸과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라며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아내게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